네, 1교시 주제는 완치 가능한 질환, 동결견입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의 김원 교수의 강연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동결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환자분 사례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5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어깨가 아파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낫겠거니 하고 주변에서도 동결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동결견은 그냥 좀 지켜봐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처음에 그냥 지켜보다가 점점 악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근의 다른 병원들이 다니셨다가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으셔서 저한테 오셨고요. 확실히 동결견이 심해져 있는 상태였고 제가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2차례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요.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이렇게 동결견을 처음에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동결견은 초기에 잘 치료하면은 아주 경과가 좋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열심히 잘 들으시고요. 본인이 동결견인지 아닌지 잘 아신 다음에 적절히 빨리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동결견이 어떤 병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동결견이라는 것은 저희 어깨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저희 어깨 관절은 위팔뼈와 어깨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뼈가 만나는 부분에 관절낭이라고 주머니가 있죠. 이 관절이 있으면은 관절은 뼈가 만나는 부위고 거기를 싸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관절낭입니다.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동결견이 되겠고요. 처음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고 또 염증이 생기면서 같이 섬유화가 되면서 관절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관절낭이 굳어가게 되면은 팔이 안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서 어깨가 돌아가지 않는 병, 이게 동결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동결견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는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게 말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의사들도 이 말을 환자분들한테 좀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어깨가 그냥 굳었다는 의미로 동결견 이렇게 쉽게 말하기도 하고요. 동결견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네. 맞습니다. 사실은 보통은 50견이라고 많이 아시죠? 50견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50견은 50세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정말 그 나이대에 많이 생깁니다. 전 인구의 한 10% 정도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꽤 되어 있고요. 많다. 예. 매우 흔한 병으로 어깨가 아픈 환자들의 질환 중에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과 동결견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흔한 두 가지 질환이 되겠습니다. 동결견은요 50세 때 많이 생기고요. 그 50세라고는 하지만 대략 40에서 60대 이 정도 범위에서 많이 생깁니다. 여성에서 많이 생기고요. 이게 종류가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유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동결견이 생기면은 1차성 동결견이라고 하고 뭔가 동결견이 생길 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를 2차성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런 심한 운동도 한 적이 없고 심한 육체적인 활동을 한 적도 없고 노동을 하지도 않았고 다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동결견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1차성 동결견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그 이유를 못 찾은 거지 뭔가 이유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약간씩 노화가 오는 것이 관절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미세한 손상이 우리가 검사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2차성 동결견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뇨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들한테는요, 동결견이 3.7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죠. 이게 당이 높아지면요, 이게 인대나 힘줄 같은 데 붙게 되었을 때 섬유화가 잘 생긴다 그래요. 섬유화가 생기면 좀 빡빡해지겠죠, 이게. 거기다가 당이 높으면은 염증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깨 관절에 있어서도 염증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과 함께 섬유화가 일어나는 동결견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언제 어깨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깨에 뭔가 손상이 있었던 경우, 어깨 질환, 회전근개 파열이나 다른 인대 손상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많이 동결견이 생기는 경우가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많이 생겨요.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면은 어깨 주변을 절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수술한 이후에는 아파가지고 한동안 못 움직이죠. 그러면 어깨가 굳게 되고 움직임도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깨에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수술한 직후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동결견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 또 큰 수술을 어깨 주변이 아니더라도 받게 되면요. 그런 것도 동결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결견은 증상에 대해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오늘 좀 들어두시면은요, 내가 동결견인지 아닌지 조금 구별할 수가 있고, 만약 동결견으로 의심이 되면은 병원에 빨리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결견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증상이 보시는 것처럼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생기는 어깨 통증, 그리고 관절이 굳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어제는 괜찮았는데 2, 3일 사이에 나빠졌어요. 아니면 일주일 사이에 어깨가 많이 나빠졌어요. 이런 경우는 동결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주 또 몇 개월에 걸쳐서 통증이 생기더니 점점점 어깨가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동결견을 가장 의심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못 올리게 됐다. 이건 동결견이 아닐 가능성이 높군요. 예, 그럴 때는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환자분은요, 60세 여성 환자분인데요. 동결견으로 동결기에 저한테 찾아오셨었습니다. 보시면은 팔을 드는데 오른쪽은 아주 잘 올라가죠. 근데 왼쪽은 잘 안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희 좌측의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어깨가 쭉 위로 들려 올라가 있잖아요. 이건 어깨 관절에서 위팔뼈가 위로 안 올라가니까 굳어가지고 날개뼈를 억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분한테 팔 들어봐 이랬는데 저런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은 동결견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도 안 되고 뒤쪽으로 해서 안으로 올리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옷을 입고 벗을 때 불편하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바깥쪽으로 돌리는 게 안 되는 증상은요, 매우 특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질환에서는 잘 그러지가 않는데 동결견에서는 통증이 있으면서 바깥으로 잘 안 돌아가는 증상이 많이 생겨요. 바깥쪽으로 못 돌린다는 게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걸 못 건데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안전벨트를 매기가 어렵다 해서 뒤로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그 이유가 동결견이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생기는 게 관절 앞쪽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거를 바깥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여기 자극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동결견의 특징이 수동 운동과 능동 운동, 즉 남이 돌려줘도 안 돌아가고 내가 돌려도 안 돌아가고 이게 다 안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가 힘이 약해져서 못 돌리는 게 아니고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돌리려고 해도 안 돌아가는 거죠. 이것도 좀 특징적인 다른 질환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면서 팔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상당히 힘들겠죠. 비슷하게 우리가 감별해야 될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질환인데요.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좀 동결견이라는 증상이 달라요. 힘줄이 찢어지거나 아파가지고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많이 써가지고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힘든 일 많이 하신 분들, 운동 많이 하신 분들에서 많이 생깁니다. 극상근이라는 힘줄이 제일 많이 손상을 받는데요. 이게 팔을 들어 올리는 힘줄이거든요. 그래서 팔을 들려 그러면은 잘 안 돼요. 즉 특정 방향으로 하려 그러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능동적으로는 잘 안 돼도 다른 사람이 들어주려고 하면은 또 올라갑니다. 그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건 굳어 있는 게 아니고 힘줄이 약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못하는 것 때문인데요. 그런데 초기에는 이게 좀 구별이 안 될 수가 있고요. 또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서 동결견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또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같이 있어서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잘 낫지 않고 자꾸 진행해요. 근데 동결견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초기에 잘 감별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결견은 이 증상이 단계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잘 이해하시면은 내가 동결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결견이 처음에는 통증이 먼저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제한이 생기고 해빙기로 가면서 점점 이 굳어 있는 것들과 통증이 풀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해빙기 되면은 통증이 없어지니까 운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나중에 해빙기가 되면 운동 같은 것도 가능한데요. 이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염증기가 있고 동결 진행기, 동결기, 해빙기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염증기에는 정상적인 운동은 가능한데 통증이 생겨요. 염증이 심해져가지고 통증이 주된 증상이 되고요. 동결 진행기가 되면은 이제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통증과 함께 어깨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고 동결기가 되면은 통증이 같이 심하면서 어깨 관절도 같이 굳어져 있고요. 해빙기가 되면은 점차적으로 풀리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전체 과정이 약 2에서 3년 정도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야, 그럼 뭐 2, 3년 기다리면 고통은 없어지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초기부터 치료받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적절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심지어는 10년이 지난 다음에도요. 이게 잘 좋아지지 않고 증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래 진료실에서도 보면은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지 않으시면은 완전히 잘 좋아지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도요.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아파가지고 탁구를 못 치고 나중에는 통증은 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관절이 굳어 있어가지고 못 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셨다 그러면은 경과가 훨씬 좋아지셨을 거고요. 탁구도 더 많이 치실 수가 있었겠죠. 초기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전체적으로 증상이 100까지 갔다가 좋아질 것들이 처음에 치료를 잘함으로 인해서 50까지만 갔다가 좋아지니까 금방 더 빨리 좋아지고 더 인생을 즐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치료받으면 단계별 기간을 줄일 수 있단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오늘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요. 이게 질환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동결견에 있어서도 동결견에 대해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적절히 치료를 받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고 완치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예. 어깨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예, 예. 네. 오늘 강의 들으니까 딸의 증상과 비슷한 것 같다고 지금 보내주셨는데 따님이 30대래요. 어머. 30대도 50견이 동결견이 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동결견이 50견이라 그래가지고 50대 주변으로 많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30대, 40대에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30견, 40견 이런 말도 신조어로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동결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요. 빨리 가서 전문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언젠가는 이제 스트레칭으로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굳이 스트레칭까지 안 가더라도 앉아서 이렇게 어깨를 살짝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어깨를 좀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깨를요. 네. 증상이 없는 경우에 일부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깨가 이렇게 쭈그러든 자세가 있는 경우에는 어깨 네. 관절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편 자세를 하고 계시면은 어깨 바른 관절에 자세. 무리가 안 생기고 어깨 관절이 손상을 받지 않게 된다면은 동결견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실